자, 오늘 급등락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입니다. 코오롱이 상한가, 코오롱이 18%의 강세고요. 웅진이 상한가 시세를 보여줍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현재 4%까지 낙폭을 줄이는 것 제가 보고 왔는데요. 오늘장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장중에 8%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웅진은 M&A 이슈가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패 위기 모면이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가 PCB주 지난주에 좀 강세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금요일장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큰 음봉 보이고 오늘장까지 음봉 보이면서 급락하는 종목의 대표 주자로 꼽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보면서 전략 세울까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상한가로 이제 변동성이 가장 큰 웅진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살 수 있나요, 웅진? 지금은 이제 안 되죠. 네, 상한가. 살 수 있을 때 사도 되나요? 살 수 있을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면 따라잡는 매매는 안 되는데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좀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그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그 과거에 넥슨 인수를 시도했을 정도로 엄청난 현금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뭐 대출까지 이제 낀다라고 한다면 최대 5조 원까지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웅진코웨이가 덩치가 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매각에서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었었는데 거의 뭐 확실한 매수 주체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당장 이제 웅진코웨이를 품에 안게 된다고 해서 딱 시너지가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도 웅진을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제 보면은 네. 넷마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신사업 진출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넷마블은 게임주고 웅진코웨이는 이제 정수기라든지 이런 렌탈 업체인데 지금 넷마블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 자체가 경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신사업이 필요했고 이 부분을 웅진코웨이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웅진코웨이는 웅진그룹에서 재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4년간의 매각 불확실성이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뭐 물론 호재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웅진코웨이의 그 자체적인 저평가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웅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웅진코웨이는 이제 손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웅진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웅진그룹이 얻게 되는 것은 웅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웅진그룹이 재무구조에 대한 그 불안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됐고 주력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웅진싱크빅인데 이제 신용도가 계속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 불안 이런 부분들로 저평가됐었던 주가가 재평가가 되면서 이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웅진그룹주의 이제 상승은 그 지속보다는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주사기 때문에 결국은 자회사들이 잘 나가줘야지 이게 지주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요 자회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웅진싱크빅, 웅진에너지 이런 종목인데 웅진에너지는 지금 거래 정지고요. 그래서 웅진싱크빅은 최근 이제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로 투자의 활력을 찾고 있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만 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저출산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약간 성장이 부딪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 지금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그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보다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지분 25.08%를 인수하는데 1조 8,300억 원을 써냈다고 합니다. 이것에 따른 웅진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매수가, 매도가 설정해 주시죠. 네,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1,800원 이하로 잡았는데요. 현재 주가가 1,760원으로 매수가보다는 낮지만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가에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걸어둬도 아마 오늘은 매수가 안 되실 건데 내일 만약에 또 급등해서 상한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내일 만약에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혹은 소폭 이제 눌려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웅진 주가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하고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올라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1,800원 이하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매수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목표가는 2,200원까지 보겠습니다. 2,200원은 이전에 급락을 보여줬었던 매물대가 되는 가격이고, 이 급락이 나왔었던 올해 7월이죠.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 재무구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되돌릴 만한 이슈가 나온 거니까 급락 폭을 만회하는 반등이 나온다면 2,200원까지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손절가는 1,650원 정도 보겠습니다. 이게 바닥권에서 어쨌든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웅진 빚내서 어떻게든 코일을 다시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시 되팔았습니다.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효과는 2,200원 선까지의 반등 여력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고요. 1,800원 이하 내일 매수 기회 준다면 매수한 이후에 1,650원 선에서 리스크 관리 추천하고 있습니다.